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간단한 퍼즐과 관련된, 워드 퍼즐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었는데요. 계속 이어서 한번 또 다른 퍼즐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생각할 이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avoids라는 이름의 함수를 작성을 이제 하고자 합니다. avoids라는 이제 함수는 이름에서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될 것 같은데요. 자, 파라메터가 이제 두 개를 이제 받아들입니다. 하나는 이제 문자열로 되는 이제 단어를 하나 받아들이고요. 또 다른 것은 또 문자열인데, forbidden letter, 즉 금지 단어, 금지 글자들로 구성된 문자열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어, 지금 입력된 워드가 forbidden letter로 입력된 글자 중에서 어떤 것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true를 return을 이제 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어, avoid라는 함수에다가 자, 바나나를 이제 썼는데요. 자, forbidden letter는 이제 그러니까 쓰지 말아야 될 이제 글자들은 Q, K, T라고 하죠. 그래서 금지된 글자들이 Q, K, T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하나의 이제 문자열로 이제 전달합니다. 그러면 이 글자는 Q도 쓰지 않았고 K도 쓰지 않았고 T도 사용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true를 이제 return을 이제 하는 그런 함수를 지금 작성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앞에 있는 단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데스크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forbidden 금지된 그 글자가 마찬가지로 QKT라고 한다면 Q는 사용을 하지 않았고 T도 사용을 하지 않았지만 K는 지금 사용이 되어 있으므로 이럴 때는 데스크라는 단어가 QKT를 다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false 이제 return을 하는 그런 함수를 작성을 하고자 합니다. 자, avoids라는 이제 함수를 작성을 한 다음에 자, 이 함수를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하나 작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하면 사용자로부터 forbidden letter를 이제 입력을 이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forbidden letter들을 이제 입력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단어 리스트가 있는 파일이 있었는데요. 그 파일에서 읽은 단어들 중에서 이 forbidden letter를 이제 사용하지 않은 그런 단어들이 몇 개 있는가 개수를 이제 출력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을 이제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제 사용을 하면 내가 이제 forbidden letter를 이제 정하면 그런 letter를 쓰지 않는 단어가 몇 개가 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을 활용해서 forbidden letter를 이제 5개로 우리가 정했을 때 단어장에 있는 단어들을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이 forbidden letter를 이제 사용하지 않은 그런 단어들만 우리가 지금 개수를 카운팅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 forbidden letter에 의해서 단어들이 이제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 letter를 사용을 한 단어는 제외를 하고 사용하지 않은 단어만 이제 남겨두는 것인데요. 가장 조금 제외를 이제 시키기 위해서는 이 forbidden letter 5글자를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라는 것입니다. 즉, 5개의 forbidden letter를 어떻게 정하면 가장 조금 제외를 할까라는 것을 이 forbidden letter에는 흔히 잘 쓰지 않는 그러한 글자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forbidden letter라고 이제 구성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 이제 단어들은 적게 되는 경우에 적은 개수의 그 단어들만 제외를 할 텐데, 가장 조금 이 글자들을 쓰지 않은 그런 단어들이 남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남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조금 이제 제외를 하고 한다면 어떤 글자들을 조합을 하면 되느냐라는 것을 찾아보는 것도 한번 테스트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잠깐 포즈를 하고 여러분들이 avoids라는 함수부터 차례대로 작성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가 이제 단어들을 이제 읽어오고 어떤 특정한 조건이 되는 함수를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었는데요. 두 번째 것은 이제 그것과 유사하게 작성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우리가 먼저 할 것은 이제 avoids라는 함수인데요. define avoids라고 하고요. 자, word라고 파라미터 이름을 word라고 하고요. 단어. 그다음에 forbidden letter들의 이제 문자열을 이제 forbidden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word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forbidden에 이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글자들 중에서 하나라도 word에 사용이 되면 return false를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forbidden을 구성하고 있는 글자들을 이제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for문을 이제 사용을 하겠습니다. 즉 forbidden을 구성하는 글자들 하나하나들마다 확인을 하는 것인데, 자, 이 글자 letter가 지금 확인하는 그 글자 letter가 word에 포함이 되면 return을 false를 이제 해야 되겠죠. word가 forbidden letter를 사용을 했으므로, 그래서 if letter가 word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지금 forbidden letter를 하나 좀 쓴 거죠. 그래서 이때는 다른 것을 뭐 굳이 더 확인할 필요 없이 바로 return false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forbidden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 모든 letter들마다 다 조사를 했을 때 이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word에는 forbidden letter가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럴 때는 return true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면 avoids 바나나라는 게 A, I, 뭐 E, O, U 뭐 이런 모음을 이제 하나도 쓰지 않았느냐를 이제 물어보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뭐 데스크 같은 걸 써보면 데스크는 네, 이를 썼죠. 네, 다른 단어를 생각을 해보죠. 모음을 안 쓴 단어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네, 뭐 딱 지금 생각이 나는 단어가 없기는 한데, 네, 뭐 그냥 DJ 뭐 이렇게 할까요? DJ. 네. 그러면은 DJ는 모음을 하나도 안 썼으니까 true가 되겠습니다. 자, 이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이것을 확인하는 그런 이제 함수인데요. 일단은 사용자로부터 인풋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forbidden을 input이라고 하고요. input forbidden letters라고 하고요. 이것이 이제 문자열로 리턴이 되겠죠. 그러면 forbidden은 이제 그대로 쓸 텐데, 파일을 읽어서 단어를 하나씩 조사를 할 것이므로 우리가 앞에서 했던 코드를 거의 유사하게 일단 가지고 오도록 하죠. 자,
여기서 그러면 일단은 forbidden letter를 입력받고, 자, 글자 그 파일을 읽은 다음에 파일을 이제 하나하나들마다 단어를 생각을 하는 것인데, 여기를 이제 바꾸면 되겠습니다. avoid가 되겠죠? 그리고 forbidden 위에서 그 인풋으로 지금 입력받은 것을 좀 확인을 해서, 그래서 이것이 이제 forbidden letter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런 글자가 하나 이제 늘어나겠죠. 그래서 word라고 하고요. word count 하나 늘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라인 카운트를 이제 했으니까 전체 단어가 몇 개 있는지도 카운팅을 같이 함으로 맨 마지막에 그 비율을 우리가 출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2를 쓰지 않은 단어가 몇 개 있는가를 보고 싶다면 33%다.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것과 이제 비슷하죠. 자, 이번에는 뭐 E하고 A하고 I하고 O하고 U 이런 모음을 쓰지 않은 단어가 몇 개나 있을까? 약 한 9% 정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이 함수를 사용을 해서 글자 5개를 이제 잘 조합을 해서 그것들에 의해서 이제 그 제외되는 글자가 가장 적게 되도록 하는 조합이 뭔지를 생각을 해보자라고 했는데요. 가장 우리가 이제 forbidden letter를 이제 정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사용한 단어들이 제외가 될 텐데요. 가장 조금 제외를 시키기 위해서는 흔히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 글자들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게 아마 Q나 X나 뭐 G나 뭐 W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잘 사용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테스트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어디까지가 인풋인지 좀 헷갈리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쓰죠. 다시 해보면 Q, G, X, V, L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쓰지 않은 단어가 55%라는 겁니다. 그래서 45%가 이제 제외가 된 거죠. 자, 가장 적게 제외를 이제 하는 조합을 찾기 위해서는 또 다른 것을 좀 해보면 Q, X, V, J, W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것을 이제 쓰지 않는 단어가 80%니까 쓴 단어가 약 20% 조금 더 적게 제외가 됐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 개를 테스트를 이제 해보면 그 결과를 좀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결과를 미리 조금 한번 다양한 걸 테스트를 이제 해보면 다음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QXGW를 이제 쓰지 않은 단어를 생각해 보면 약 84%가 나오는 것 같고요. QXGJV를 쓰지 않는 단어 보면은 84.4%. 그래서 이 녀석이 제일 조금 제외를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것들도 더 있는데. 자, 혹시 이것 말고 혹시 조금 다른 이제 조합을 좀 변경해서 더 적게 제외를 하는 그런 조합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생각해 볼 문제는 이제 uses only라고 하는 이제 함수를 이제 작성을 이제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ses only라는 이제 함수 이름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으로부터 자, 단어를 이제 받아들이고요. 앞에서는 forbidden letter의 string을 받아들였는데 이번에는 a string of letters를 받아들여서 문자열을 받아들이는데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그 단어가
뒤에 받아들인 레터들의 이제 문자열을 생각을 했을 때 거기에 있는 단어들로만 워드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true를 return을 해라 라는 겁니다. 즉 uses only 다음에 이제 word가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자열이 입력이 될 텐데 그 문자열을 구성하는 글자만 word가 사용을 하면 true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죠. 그 uses only의 바나나 라고 할 때 만일에 이제 A, B, C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단어가 여기 있는 글자만 사용을 했느냐라는 것이죠. 자, B, A, and 썼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false가 되겠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바나나인데 여기를 이제 A, B, N이라고 한다면 이 단어가 여기 있는 글자만 사용을 한 것이죠. 이럴 때는 이제 true 이제 return을 하는 uses only라는 그런 함수를 이제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해서 그 단어장에 있는 단어들 중에서 A, C, E, F, H, L, O 이 글자만을 사용을 해서 문장을 이제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 글자만을 사용한 그 문장 중에 하나는 뭐 이런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즉, 이 단어도 여기에 있는 글자만 사용을 한 것이죠. 자, 물론 이제 그 uses only의 이 경우도 true가 됩니다. 바나나라고 하는데 여기가 A, B, N, K다 라고 하면은 이제 내가 쓸 수 있는 게 A, B, N하고 K인데 K는 사용을 하지 않긴 했지만 여기 있는 글자들이 여기에 있는 것들만을 사용을 이제 하는 경우에는 true를 이제 return을 하는 것이 이제 이 uses only라는 함수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잠깐 포즈를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을 해보고 나중에 같이 한번 답을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같이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자, uses only인데요. 일단은 define uses only라고 하고요. 자, 파라미터 이름을 이제 정할 텐데요. 자, 워드를 이제 구성하는 글자들이 그 다음에 있는 문자열에 속한 글자들만을 사용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라미터의 이름은 available이라고 이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가능한 그런 글자들이 이제 available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available에 포함되어 있는 글자들로만 사용됐는지를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하고는 상황이 조금 반대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forbidden letter를 사용을 이제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available에 있는 것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앞에서는 이제 forbidden letter에 있는 글자들 하나하나가 워드에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를 이제 확인을 했었는데 지금은 순서가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available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할 필요는 없으니까 워드에 있는 글자들을 하나씩 바꿔가면서 available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for letter in word. 자, 워드를 구성하는 레터 하나하나를 보는데 이 레터가 만일에
허용되지 않는 거다. available, 네. available, 네. 그죠? 잠깐만요. 네, 계속하면, 네, 그 available을 조금, 네, 다르게 쓰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써야 되겠죠? 워드를 구성하고 있는 글자들 하나씩을 살펴보고 그러한 글자가 available에 속하면 이제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된 거고, 그럴 때는 return false를 해야 되므로 이제 여기가 in이 아니라 not in이 되면 이제 결과가 바로 결정이 되므로 return false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포문이 다 이제 수행이 될 때까지 return false로 함수가 끝나지 않는 경우는 워드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글자들이 모두 available에 속하는 그런 글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니까 포문이 끝날 때까지 아무 리턴이 없었던 경우에 이제 return true를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가지고 ACEFHLO 이런 글자만을 사용한 이제 문장을 이제 만들기를 원하는 거니까 우리가 앞에서 사용한 그 코드를 조금 변형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 이제 옮겨 오고요. 자, 여기가 이건 필요 없고요. available에 해당하는 지금 ACEFHLO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단어들을 이제 읽은 다음에 그 단어들이 available한 그런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고요. 그러한 글자들을 가지고 우리가 문장을 만들고자 하므로 뭐 개수는 별로 관심은 없고 일단은 이제 그런 단어들을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CEFHLO라는 글자만 사용한 단어들을 먼저 쭉 출력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글자만을 사용해서 문장 만들려면 여기에 있는 단어들만을 가지고 조합을 해서 문장을 만들면 될 텐데요. 생각보다 뭐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지금 앞에 뭐 동사기도 하고 뭐 명사기도 하지만 콜이라는 그런 동사를 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sell, 그다음에 커피도 있고요. 등등 생각보다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에코 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어들을 이제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문장들을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것도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문제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uses all이라는 이제 이름의 함수를 작성을 합니다. 자, 이 함수 이름으로부터 대략적으로 어떤 동작을 하는지 좀 유추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단어를 이제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문자열을 받아들이는데 이때 문자열이 required letters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required라는 것은 이제 반드시 이제 써야 되는 것을 이제 의미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true return을 이제 하는지를 보면 그 word가 required letter에 있는 이제 그 모든 요구가 되는 그러한 요청이 되는 그러한 문자들을 전부 다 사용을 하는 경우에 이제 true를 return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러한 그 required letter는 이제 적어도 한 번은 다 사용이 돼야 되는 그런 조건을 지금 만족을 하면 true를 return을 하는 것입니다. 즉, 이 uses all이라고 하는 함수의 그 파라미터 이름을 word 그다음에 required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required에 있는 모든 글자들이 word에 최소한 한 번 이상씩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uses all과는 조금 그 상황이 조금 달라진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러한 함수를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것을 이제 활용해서 모든 그 모음, 즉 아, 에, 이, 오, 우가 모음이죠. 그럼 모든 모음을 사용한 단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y를 더 추가해서 a도 쓰고 e도 쓰고 i, o, u, y까지 다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사용한 그런 단어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잠깐 포즈를 하고 한번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고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해본 것 같으니까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잠깐 본 것처럼 uses 네, 파라미터 이름을 word required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하고요. 자, required에 있는 그런 글자가 word에 최소한 한 번씩 나타나 있는지를 이제 보는 것이므로 이런 식으로 required에 있는 그 글자들 하나씩 이제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문을 쓰되 required에 있는 글자들을 이제 하나씩 확인하기 위해서 required를 기준으로 이제 포문을 생각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근데 이 letter가 word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만일에 이 letter가 word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required 된 글자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return false가 되는 것이겠고요. for 문장이 다 끝날 때까지 return이 되지 않는 경우가 required에 있는 글자가 word에 다 포함이 된다라는 의미로 이럴 때는 return true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사용을 해서 A, E, I, O, U를 모두 사용한 단어가 몇 개 있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앞에 했던 코드를 조금 이제 변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단어를 읽어오고요. 지금은 이제 uses all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available를 우리가 앞에서는 정했는데 지금은 이제 required를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에, 이, 오, 우 이걸 전부 다 사용을 해라 라는 이제 조건을 이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출력은 출력도 한번 해볼까요? 네. 자, 그러면은 전체 글자 중에서 워드 내가 조건을 만족하는 그 글자가 단어가 몇 개가 있는지 비율을 이제 출력을 하는 것인데요. 개수를 알고 싶다면 그냥 워드 카운트만 프린트를 해도 되겠습니다. 자, 해보니까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 모든 모음을 최소한 한 번 이상 다 사용한 그런 단어들인데요.
전체 한 52% 정도가 그런 단어들이고, 개수로는 52%, 뭐 좀 계산 좀 잘못된 거, 52%가 아니네요. 네. 0.5%죠. 네. 아까 100을 곱했으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뭐 적은 숫자긴 하지만 5%, 0.5% 정도는 그런 단어들이 있고요. 개수로는 598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 중에서 y까지 사용한 단어를 더 제한을 해보면 이번에는 확실히 이제 더 개수가 줄어든 것 같은데 42개가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 중에서 hyper, anxious 이런 단어들은 그 쉬운 단어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네,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고 지금까지 했던 문제들을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 문제가 더 있긴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지금까지 했던 문제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지난 시간에 했던 문제들과 이번 시간에 했던 문제들을 이제 다 생각을 해보면 그 단어들 중에서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찾는 그러한 형태의 이제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찾을 때 일종의 search 패턴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has no e를 좀 다시 한번 보면은 word라는 단어에 그 e라는 글자가 하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니까 word에 있는 글자들 하나하나를 이제 살펴볼 때 그것이 이제 e랑 같으면은 return false를 이제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for 문장이 다 끝날 때까지 그렇지 않으면 return true를 이제 하면 될 텐데 물론 이제 이것은 조금 길게 작성을 한 것인데 우리는 이렇게 작성은 하진 않았고 간단하게 이렇게 작성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패턴이 has no e에서는 뭐 굳이 이렇게 쓸 필요는 없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작성했던 여러 가지 그 함수들 avoids, uses only, uses all이라는 함수에서 생각해 보면 이러한 형태가 굉장히 유사했기 때문에 이걸 한번 떠올린다면 다른 상황에서 이러한 형태를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has no e 같은 경우에는 e가 들어 있으면 이제 return false를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조금 일반화한 것이 avoids라는 함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forbidden에 이제 e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경우는 avoids라는 함수에서 forbidden의 e를 우리가 파라미터로 아규먼트를 전달을 하게 되면 has no e하고 동일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함수가 될 텐데 avoids에서는 이 forbidden letter를 조금 더 다양하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일반화된 함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forbidden에 있는 글자들이 지금 쓰여져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 작성한 형태를 보면 이것과 거의 구조가 같았습니다. for letter in word인데 자 여기서 if letter가 forbidden에 속하면 그러면은 return false였죠. 그리고 이제 이게 다 끝날 때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return 일어나지 않으면 return true를 이제 하면 avoid 함수를 만들 수가 있었는데 그 구조가 has no e하고 avoid랑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확인하는 것 대신에 이제
forbiden을 구성하는 글자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그것과 하나라도 이제 겹치게 되면은 이제 return false를 이제 하게 돼야 그 return을 이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일반화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작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물론 이제 has no e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한 그 avoid랑 비교해 보면 패턴이 비슷해서 뭐 이러한 패턴도 의미가 있지만 has no e 자체를 뭐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도 쓸 수 있고 not을 이제 여기다가 쓸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다가 안 쓰고 둘 다 가능합니다. 자, avoids는 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has no e보다는 조금 더 제너럴한 그런 함수가 되고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의 구조를 생각해 보면 has no e에서는 여기가 if letter가 e랑 같으냐 이제 확인을 한 것 대신에 이와 같이 이제 확인을 하는 것으로 이제 바꾸면 되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uses only를 생각을 해보면 그 avoids하고 사실은 이제 그 상황이 조금 비슷합니다. 물론 똑같진 않지만 자, 근데 지금 그 avoids하고 uses only 차이는 그 search를 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냐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에 그 avoids에서는 워드에 있는 letter들을 하나씩 이제 살펴보는 그런 형태였는데 uses only는 글씨가 약간 좀 삐딱해졌는데 여기다가 쓰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자, available한 것들만 우리가 사용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available에 이제 허용이 되는 그런 글자들이 있는데 그런 글자들 만을 이제 사용을 이제 하기를 원하는 것이었죠. 네, 그래서 네, 그 워드에 있는 글자들이 이제 available에 속하면은 이제 괜찮지만 속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하고 거의 동일하지만 이쪽 컨디션 조건이 조금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for letter in word는 동일하겠고요. 워드를 구성하는 글자들 하나하나를 이제 보는데 이 글자가 available에 속하지 않으면 여기서 in이었는데 지금은 not in으로 지금 바뀌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return false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포문이 끝날 때까지 아무런 return이 일어나지 않으면 return true는 동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여기가 letter가 in이 되면은 return false였는데 지금은 not in이 돼야지 이제 return false가 되는 것으로서 구조는 동일한데 이제 확인하는 조건이 좀 반대로 됐다라는 그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uses only와 더불어서 uses all과 또 비교를 해보면 그 uses all에서는 써보면 uses all required라고 이름을 이제 붙였었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앞에서는 이제 uses only나 avoids나 워드를 구성하고 있는 글자를 하나씩 바꿔가면서 살펴봤는데 지금은 이제 required를 구성하는 단어 글자들 하나하나씩 바꿔가면서 여기 있는 글자는 반드시 써야 되므로 여기 있는 글자가 워드에 속하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여기가 word가 아니라 그 전까지는 전부 다 여기가 word였지만 required였습니다. 그리고 이 letter가 반드시 사용되어야 되는데 이 letter가 그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return false가 되고 포문이 그냥 다 종료를 할 때까지 return 일어나지 않으면 그 required를 최소한 한 번씩은 다 썼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return true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uses only과 uses all을 비교해 보면 그 여기랑 그 두 번째 그 파라미터의 위치하고 첫 번째 파라미터의 위치가 지금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첫 번째 파라미터였고요. 여기가 두 번째 파라미터였는데 여기는 이제 두 번째 파라미터, 여기가 첫 번째 파라미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관계들을 이제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이러한 함수들이 서로 연관이 좀 되어 있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앞에서 우리가 작성한 세 개의 함수, 즉 avoids라는 함수, 그 다음에 uses only라는 함수, uses라는 함수를 수학적인 입장에서 그 포함 관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이제 avoids도 그 파라미터가 지금 두 개가 들어가고요. 뭐 이름은 이제 forbidden으로 이제 부르긴 했지만, 자, usage only 같은 경우에도 파라미터가 두 개였습니다. 이때는 이제 그 available이라는 의미였고요. usage all은 파라미터가 두 개인데 required의 의미였죠. 자, 그런데 이 단어 혹은 이 문자열을 구성하고 있는 글자, letter 단위로 생각을 했을 때 이 word를 구성하고 있는 글자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A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그 파라미터를 구성하는 글자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B라고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그 바나나라고 한다면 집합을 뭐라고 생각을 하겠냐면 A라는 글자, B라는 글자, 그 다음에 N이라는 글자들의 모임을 생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앞에서 forbidden 같은 경우에 뭐 그 Q, X, 뭐 T가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Q라는 글자 하나, X라는 글자 하나, T라는 글자 하나를 원소로 하는 이제 집합을 이제 생각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함수가 모두 두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데 두 개의 파라미터가 모두 이제 문자열이 지금 입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자열이 입력될 때 그 문자열을 구성하고 있는 글자들을 이제 하나씩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생각을 할 때 첫 번째 파라미터에 대해서 그런 집합을 A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파라미터에 대해서 그러한 집합을 B라고 생각을 할 때 avoids라고 하는 이 함수가 true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를 집합의 포함 관계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voids는 그 word를 구성하고 있는 알파벳 글자 하나하나가 forbidden에 있는 것을 사용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만 이제 true가 되는 겁니다. 즉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 알파벳이 여기 있는 원소일 텐데 여기 있는 원소들이 여기 있는 원소, forbidden에 있는 원소하고는 겹치면 안 되는 겁니다. 즉, 이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경우가 이 avoids가 참이되는 그런 필요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avoids가 참이되는 필요충분 조건은 집합의 포함 관계를 생각을 할 때는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경우,
됩니다. 자, uses only도 이런 입장의 생각을 해보게 되면 uses only는 word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글자 하나하나들이 available에서 허용하는 그런 글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므로 이것이 참이 되는 경우는 was를 구성하는, 즉 A를 구성하는 원소 하나하나들이 available를 구성하는 원소로 하는 집합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즉 이런 포함 관계가 있을 때 uses only가 참이 됩니다. true가 되는 것이죠. 자, uses only는 어떻게 될까요? 자, word에 required에 있는 모든 글자가 다 포함이 되어야 되므로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이제 그 글자를 원소로 하는 그런 집합을 생각해 보면 이런 포함 관계가 지금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함수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즉 uses all이라고 하는 함수나 uses only라고 하는 함수나 이런 입장에서는 어떤 집합이 어떤 집합에 포함되는지를 지금 확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를 이용해서 다른 하나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uses only라는 함수를 이미 작성을 했다면 이러한 경우에만 true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을 해서 uses all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쓰는데 자, 위에 이제 이것이 이미 작성이 되어 있다라고 한 전제하에서 uses all은 그 word에 있는 글자들이 required에 있는 글자를 다 모두 포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관점을 조금 달리 해보면 required를 구성하고 있는 글자들이 word에 있는 글자들만으로 구성이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return을 하면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함수를 이용해서 새로운 함수를 우리가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uses all을 uses only를 이제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word하고 required가 위치가 뒤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 기존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이제 해결을 이제 할 수 있었을 때 새로운 문제가 이제 있다면 새로운 문제를 기존에 이미 푼 문제의 일종으로 우리가 이제 간주를 하게 된다면 할 수 있다면 기존에 있던 풀이 방법을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reduction to previously solved problem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즉 기존에 이제 해결한 문제로 바꾼다, reduce 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이 세 개의 함수들을 수학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 avoids는 결국 두 개의 아규먼트를 이제 한 집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두 집합이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참되는 것이었고요. uses only는 A가 B에 포함이 되는 경우에 참이 되는 것이었고 uses all은 포함 관계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uses all을 만들 때 uses only를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 세 가지 정도 조금 우리가 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런 함수들 사이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있는 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